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추경을 4차까지 하고 또 국감 준비하고 하느라고 홍남기 장관이야 우리 기재부 관료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또는 저성장 양극화 또는 G2의 대립 또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더해 갖고 코로나19 위기로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 장관이와 우리 기재부의 공직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또 최고의 엘리트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 좀 긍지를 갖고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앞으로 나갈 때 뒤를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많은 정책들이 속속들이 빠른 속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정책에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철학이 깃들어 있는지, 단순히 과거의 정책을 재결합 또는 재조합해서 내놓은 게 아닌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그런 발표한 정책들이 다른 연관된 정책과 또 일관성이 있는 건지, 또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그 많이 발표되는 정책들이 일회성 발표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잘 집행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추적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개혁위원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워갖고 전 근대적인 농업국가를 근대적인 공업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갖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우리 우리 기재부가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한번 돌아보면서 조직도 점검해보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할 때가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국정감사가 단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세계의 어떤 상황에 대응해갖고 기재부의 역할과 책임을 좀 다시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또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기관 운영과 관련해갖고 뭐 이미 보도도 나왔지만은 기재부의 그 종합 청렴도가 지난 3년간 4등급으로 좀 약간 미흡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등급이 나타내는 그 의미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종합 청렴도는 이제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이거 종합해야 되는데, 이 외부 청렴도는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외부 기관에서 또 일반 민원이 느낄 때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잘 협조가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부 청렴도, 내부 직원들이 봤을 때 다른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뇌물받고 그래서 내부 청렴도가 낮은 게 아닙니다. 대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요, 내부 청렴도는 그 조직의 사기 또는 어떤 열정들, 의욕들 이걸 반영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인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내부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정책 고객 평가라고 하는 것도 외부 청렴도 같이 이게 이해관계자 또는 기재부가 상당히 그 권한이 세다, 권한이 많다는 것에 대한 불만들, 그래서 결국 타 부처와의 협의 또는 조율들 이런 데서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등급이 낮아서 우리 기재부가 이렇게 부패하지 않았다, 청렴한 조직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바로 국민들에게 또는 타기관과 잘 협조하고 있는지, 국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가장 최고의 종합적인 어떤 결정기구인 기재부가 다른 부처, 국민들과 공감을 갖고 하는지, 또 기재부 내부 조직원들이 그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사기와 의욕이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지표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렴도 평가에서 기재부가 중위보다도 하위권이라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성도 하고 점검도 하고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타기관 또 국민들과의 이해, 공감을 갖고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정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판 뉴딜을 해갖고 여러 가지 정책하지만 그게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성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기재부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좀 잘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련해갖고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또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 지금 한 법정위원회가 25개라고 지금 저희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10개 정도는 그냥 형식상의 문제입니다. 지난해만 봐도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절반에 불과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법에 소집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이게 이제 장관이 주관하고 각 부처 차관이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데 올해 추경하면서도 모레 12배 서면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그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그 광역단체장의 의견들을 직접 들어야지 서면으로는 물론 뭐 우선순위를 매겨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건 직접 장관이 주재해갖고 광역단체장 다 모아갖고 한번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배출권 할당위원회도 장관이 지금 주재하고 부처 차관들이 하는데 이게 좀 그린들에서 핵심적인 탄소 배출 감축 문제, 이 저탄소 사회로의 어떤 진입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듣고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갖고 종합해야 됩니다. 이런 위원회들이 다 그냥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형식적으로. 마찬가지로 국가통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뭐 디지털 유도 정책 발표되고 뭐 데이터 댐 추진하는 마당에서 이게 회의조차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협동조합 정책심의회의,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회의, 뭐 그다음에 공자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왜냐하면 정책에 국민적인 공감들, 타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고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장관? 예, 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잘 작동이 안 되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위원회가 존치가 되면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나가고 필요 없으면은 이번 차제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조정하는 그런 점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재부가 타기관, 타부처,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그런 걸 주도하는 기관으로 좀 역할을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예, 올해 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 불효불급 예. 예. 예, 일단은 정부가 특정 언론사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매각은 방침은 결정을 했고요. 그 절차나 방향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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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족을 느끼는 그런 어떤 시장 논리보다는 원래는 공공성을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네. 이제 좀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네. 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의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네.